네.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이 통일교 내부의 어떤 소용돌이, 이걸 보여주는 두 개의 좀 상반된 글입니다. 네. 하나는 특정 인물이죠. 윤영호 전 본부장. 이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묻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예 문제의 뿌리가 저 위, 한학자 총재에게 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랄까 일종의 섭리적 심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이 두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두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게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그러니까 윤영호 씨 측근이 쓴 걸로 추정되는 글이 먼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반박문 같은 형식인데요. 아, 반박문이군요. 네, 윤 씨를 겨냥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가득합니다. 뭐랄까 감정이 좀 실린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자료는 관점을 훨씬 더 넓게 봐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한 20년 전에 그 창시자 문선명 총재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걸 섭리 배반이라고 하던데요. 섭리 배반이요? 네. 그러니까 신의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뭐 최근에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나 한국 검찰 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 굉장히 거시적인 해석이네요. 네. 저희가 뭐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걸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자료들이 어떤 논리로 또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걸 당신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비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자료는 좀 재밌는 게 윤 씨를 옹호하는 듯한 글이 사실은 윤 씨 본인이 제3자를 내세워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제기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지금 윤 씨 주변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윤 씨가 누렸던 관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1인 지하 만인지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묘사하는데요. 1인지하 만인지상 거의 뭐 절대 권력이었네요. 그렇죠. 사실상 총재 바로 아래에서 모든 걸 통제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요. 2022년 3월에요. 대선 직전에 잠실 롯데호텔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뭐 특정 후보 지지 지침을 내렸다.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아, 정책의 위협까지 나오는군요. 네. 그때는 한하차 총재도 윤 씨를 굉장히 신임했다. 이런 점도 언급하고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는 지금 통일교가 겪는 문제들, 이 모든 원인이 윤영호 씨 개인의 어떤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행동, 또 음흉한 계략 때문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는 거네요. 네, 딱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윤 씨가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기억나시죠? 네. 정치권 주변에서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네, 그 사람하고 손잡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쪽의 결론은 명확해요. 윤 씨의 몰락은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하늘 부모님이 이 사람을 정리해 주셨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만큼 윤 씨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다른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뿌리를 윤영호 개인이 아니라 훨씬 더 위,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에게서 찾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총재가 창시자 문선명 총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는 그 교리를 어겼다. 그리고 후계 구도에 개입하면서 섭리, 즉 신의 계획을 배반했다.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비판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 총재가 스스로를 독생녀,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칭한 걸 아주 교만하고 또 교리를 왜곡한 극단적인 예로 보고 있어요. 아, 독생여론. 그게 논란이 많았죠. 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윤영호 씨는 뭐냐. 한 총재를 막 부추겨서 신격화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한 총재의 비호 아래서 뭐 수백억 원대 횡령이라던가 라스베이거스 도박 같은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윤 씨는 주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력자 혹은 공범이다 이런 시각이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 총재가 출국 금지된 사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은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진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섭리적 심판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틀로 해석을 합니다. 섭리적 심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범행 동기가 어머니의 과도한 통일교 헌금 문제였던 걸로 밝혀졌죠.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이걸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늘의 경고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고액 헌금 유도나 뭐 그런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로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일본 정부의 조치까지도요? 네, 그리고 한국 검찰이 지금 윤영호 씨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혐의라든가 아니면 재단 기부금 한 500억 원 정도를 유용했다는 의혹 같은 거요.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효정국제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액수가 꽤 컸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법적인 절차나 비리 수사가 아니다. 지도부의 어떤 타락에 대한 심판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베 피살, 일본 정부의 해산 명령, 그리고 한국 검찰 수사.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연이 아니다. 네, 이 자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씨를 포함한 지도부의 어떤 배신과 타락, 여기에 대해서 하늘이 한국과 일본 정부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다. 이건 일종의 섭리적 필연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야, 정말 거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이네요. 네, 그렇죠.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가지 진단이네요. 한쪽은 윤용호라는 개인의 부패와 몰락, 여기에 딱 집중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 교리 변경,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최근의 국내외적인 사건들을 신의 심판이라는 아주 거대한 서사로 엮어내고 있고요. 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내부 고발과 외부 수사가 맞물리면서 통일교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 드네요. 두 자료 모두 결국에는 그 창시자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끝맺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주장이 담겨 있죠. 하지만 글쎄요,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있었고 또 지금 드러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과연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나 회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또 그게 가능할지 이건 뭐 외부의 판단 못지않게 통일교 내부에서 스스로 답해야 할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외부의 심판만큼이나 내부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